우크라이나 전쟁, 총성과 함께 시작된 자원전쟁의 진실, 러시아의 침공, 미국의 개입, EU의 동참, 그 이면에 숨겨진 자원 패권의 전선. 2022년 2월 러시아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겉으로는 나토 확장에 대한 안보적 대응을 내세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전쟁의 진짜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영토와 국경의 문제가 아닌 21세기 첨단 산업을 지배할 자원을 놓고 벌어진 글로벌 자원 전쟁이었다. 러시아의 침공은 자원 지도를 따라 전개됐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 지대로만 불리지 않는다. 이 땅 아래에는 철광석, 석탄, 우라늄, 히토류, 리튬, 티타늄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풍부히 묻혀 있다. 러시아가 침공 이후 장악한 지역들을 보면 그것이 단지 전략적 요충지라서가 아니라 자원 밀집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의도가 명확해진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중공업과 석탄의 중심지, 자포리자,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와 히토류 매장 가능지, 크리비리흐 철광석과 히토류 핵심 채굴지, 폴타바, 키로보흐라드 리튬, 티타늄, 우라늄 분포지, 오데사 인근 흑해, 해상 물류 및 곡물 수출의 핵심.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2014을 시작으로 10년간 계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산업에너지 벨트를 잠식해왔다. 미국 침공을 알면서도 직접 개입을 피한 이유. 전쟁 발발 전부터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했고 정보 공개를 통해 국제 여론을 선도했다. 그러나 전투병 파병은 하지 않고 무기 지원, 경제 제재, 정보전 중심의 개입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중립 유지가 아니라 자원과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전후 재건 과정과 자원 흐름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 특히 리튬, 히토류, 우라늄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뚜렷했으며 이들 자원은 반도체, 배터리, 국방, 재생에너지 산업과 직결된다. 이유, 처음엔 소극적이었지만 결국 적극 참여한 이유. 전쟁 초기 유럽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독일,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고 동유럽 국가들은 역사적 기억 속 러시아 위협에 민감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EU는 보다 적극적인 무기 지원과 제재에 나섰다. 그 배경에는 단지 연대 의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을 끊으려면 우크라이나의 대체 자원 확보가 필수였고 전후 재건 과정에서 유럽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EU 역시 안보 논리를 넘어 자원 확보를 위한 행보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자원은 전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 충돌을 넘어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전쟁이다. 총성이 울리기 전에 이미 자원지도 위에서 싸움은 시작되었고 군사 전략보다 자원 전략이 더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자원을 확보하고 자국 경제와 군사력을 회복하기 위한 침공을 감행했다. 미국은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경쟁국들을 견제하며 새로운 공급망 체계를 구상했다. EU는 자원을 공유받기 위한 대가로 전쟁에 깊숙이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각국의 외교적 수사는 안보와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자원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세계 주요 세력들이 자원 이익을 위해 집결한 지정학적 경합장이 되었다. 결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자원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 전쟁은 21세기 자원 전쟁의 서막이자 본격적인 지정학적 실험장이 되었다. 군사 충돌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리튬과 히토류, 철광석과 식량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자원 쟁탈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전쟁을 통해 각국은 자원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했고 자원 확보가 군사적 개입의 정당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전장 질서를 체득하게 되었다. 이제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자원이 매장된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지정학적 약한 고리들로 그 시선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경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자원 수탈의 양상이 본격화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은 무력뿐 아니라 경제 압박, 외교 공작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 전쟁은 단지 정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세계 자원 질서를 재편하려는 각국의 전략이 충돌한 결과였다. 향후 이 전쟁의 결과는 누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자원을 통제하게 되었는가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이제 전쟁은 무기보다 자원이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결국 이 전쟁은 총성과 탱크의 굉음 뒤에서 흐르는 리튬과 히토류, 그리고 전력망과 곡물의 흐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자원 패권 전쟁이다.